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생방송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주 다양한 소식들로 문을 열어볼까요? 맞습니다. 오늘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가끔 뜸하게 왔던 손님 이유진 아나운서가 시시각각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매달 만나는 이유 있는 브리핑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2020년 AI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과 미래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농업계의 지니어스 삼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도전이었던 연근 수확 그 뒷얘기가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판교마을로 떠나봅니다. 충남 서천에 있는데요. 시간이 멈춘 마을이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시시톡톡 오늘도 변함없이 시작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아래 참여 방법 나가고 있는데 시청 소감을 꼭 전화 주셔서 시시각각 시시톡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근 아나운서가 네. 멋진 목소리로 읽어드릴 겁니다. 자, 생방송 시시각각 첫 소식은요. 생생한 현장 분위기로 문을 열어봐야죠. 요즘요 졸업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만에 가보는 졸업식인지 김영 됐죠? 리포터가 많이 됐죠. 네. 여고생이 된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김영 리포터와 생생한 졸업식 현장 가보시죠. 생생하고 뜨거운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김혁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 여자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왔냐? 오늘이 바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20분 전쯤에 방송으로 졸업식을 거행하고 마쳤는데요. 이제 각 반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담임선생님들과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제가 조금 참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9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들의 얼굴 정말 밝습니다. 졸업식을 각 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안전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야, 친구들 표정 너무 좋아요. 졸업하니까 좋은가요? 네! 근데 이 졸업을 가장 섭섭해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교장 선생님. 방금 전에 졸업식을 끝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구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장 이종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교장 선생님 인기가 왜 이리 많아요? 우리 학생들 잘생겨서 원래 대구여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려면 좀 잘생겨야 되는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구여자고등학교 역사가 깊어요, 맞죠? 예, 1954년에 개교하였으니 올해로 66주년 되는 인품과 실력이 있는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군요. 66년이었으면 졸업생을 100명만 쳐도 6,600명이 졸업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오늘 특히나 보면 이게 학부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예. 아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침상 안전을 위해서인데 좀 아쉽겠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그렇군요. 아쉽지만 학부형이 충분히 네. 이해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해내고 또 많은 인재들을 양성해냈지만 올 졸업식 하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417명 졸업생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거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뒤에서 응원합니다. 혹시 우리 대구여고 교장선생님 4월에 출마하십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표정을 보면 대구여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3학년 9반 오늘 졸업하는 권혜강이라고 합니다. 반에서 좀 인기가 있어요? 네, 제가 좀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이런 자부심 어디서 나오죠? 마음 깊은 거.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네. 나가면 이제 진학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나요?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와서 진학을 할지 다시 공부를 할지는 결정되진 않았지만 어느 쪽으로 가든 이제 열심히 잘 해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성인이 다가오는 거죠. 성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있다. 뭔데요?
저는 해외로 취업을 하는 게 꿈이었어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계획을 했었어요. 아,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졸업할 때 가장 또 아쉬운 분은 부모님이에요. 맞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부모님에게 영어로 감사하다고 한마디 시작! My mother, father, I love you very much and thank you. 이거 굉장히 어려운 영어인데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영어 되게 잘하시나 봐요. 아, 그래요? 땡큐.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또 아쉬움 돼서 친구들한테 네. 좀 못다한 말 있다면 한마디 좀 했어요. 얘들아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너희를 만나서 너무 좋았어. 앞으로 계속 연락도 하고 지내고 싶고 나중에 또 만나자. 안녕.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은 일 꼭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 또 한 명만 더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한 친구 머리 이렇게 구부림을 많이 했네요. 머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 이번에 졸업하게 된 3학년 9반 김근아입니다. 아, 여러분 졸업하게 돼. 인기 네. 없네요. 저 친구 할 때는 와, 너무 이뻐서 그런가요? 네, 너무 이뻐가 알겠습니다. 이제 졸업해요, 맞죠? 네. 진학해요? 네, 저 대학교로 진학하게 됐어요. 오, 대학교 어느 대학교? 경북대학교 무슨 과? 전자공학부. 전자공학부면 공대 아닌가요? 네, 공대예요. 원래 그쪽에 관심 있었어요? 네, 원래 반도체 분야 쪽에 관심이 많게 되어서 그쪽으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와, 반도체 개발하고 나면 이제 또 저한테도 좀 도움을 주나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선배들이 보고 오실 수 있으니까 네. 그 선배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네, 저 이번 입학하게 된 김근아인데 저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밥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저 계속 얼굴이 참 이렇게 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 담임쌤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여고 3학년 9반 담임 고누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해요. 네. 그 3학년 담임은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올해로 13년. 내년에도 그럼 3학년 담임 하시겠네요?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올해로 3학년 담임은 끝입니다. 그러면은 3학년 담임 졸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학생들과 똑같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이 고3으로서 마지막 졸업을 하게 되는 예.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는 졸업식 같습니다. 이 친구들의 장점 한마디만 아주 많은데 한 개만 많지만은 너무너무 선합니다. 선하고 예. 사회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자신감 있고 당찬 그런 어른으로 크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나가서 또 이렇게 우리 또 다른 세대 좀 발전된 세대의 한 일꾼으로서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좀 많이 아쉽겠습니다. 예,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꼭 이것만 하지 마라 한 가지.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거 없습니다. 다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뭔가 제 수양이 부족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거. 오늘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원래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은 끝에 시작입니다. 또 다르게 정점을 찍고 이제 시작하니까 그분들에게 주위 사람들 응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구 여고 3학년 9반 교실에서 김영희였습니다. 네, 그럼요. 세월이 흘러도 생각이 나요. 맞아요.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네. 지금 딱 20살 우리 새 출발 앞두고 있는 여고생들 뭘 해도 예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들었던 학창 시절을 떠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예. 학창 시절의 추억이 미래를 나가는 힘이 맞아요, 됐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억 영원히 잊지 말고 네. 새 출발하는 새내기 20살 여러분에게 우리 힘 좀 드릴까요? 화이팅 한번 드릴까요? 그럴까요? 자, 여러분 화이팅! 잘 안 맞네요. 예. 자, 이제 새 소식을 전해줬던 이유진 아나운서가 저희 시시각각과 이제 맞습니다. 매달 네. 한 번씩 만나게 된다고 나오시죠. 했잖아요. 이유 브리핑으로 해서 예. 나왔는데요. 새로운 시시각각의 식구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 제가 콕콕 집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자주 만나요. 네, 네. 이유 있는 브리핑입니다. 네. 첫 시간인데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유가 정확해요. 건강이 키워드인데요. 요즘 네. 걱정 많죠.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겨울철 건강 관리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나 걱정이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말 요즘처럼 춥기도 하고 또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건강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최근 유행을 하잖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왜 겨울철이 더 위험한지 가정의학과 고혜진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겨울철엔 온도가 낮아지고 혈압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이제 온도가 낮아지고 우리 면역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또한 바이러스가 더 번식하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장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도 겨울철에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중장년층은 심뇌혈관 질환 주의해야 그렇죠. 되고 네. 또 호흡기 바이러스, 감기, 독감 이런 것도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감기가 좀 쉬면 나은데 네. 독감은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감기 중에서 독한 감기, 그래서 독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지독하죠. 걸리면 지독하게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독한 감기여서 독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 네. 확실하게 다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거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인데요. 증상은 감기와 같지만 A, B, C 세 가지 형태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일단 특징이요.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이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온몸이 진짜 아파요. 그렇죠. 예. 또 치료를 제때 잘 해줘야 합병증인 폐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아무래도 덥고 습한 여름보다 기온 낮고 건조한 겨울에 이 바이러스가 더 기승이더라고요. 네, 세균보다 작은 바이러스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건조한 겨울이면 공기 중에 퍼지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지역에서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행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춥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주로 실내에 모여 있고 항상 온풍기나 난방기가 돌고 있고 건조한 환경일 때는 바이러스가 더 생존하기 쉽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많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독감은 치료법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맞습니다. 증상 시작 후에 48시간 이내에 약을 복용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특히 감기 증상 있으신 분은 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수시로 손을 씻어주시면 가장 좋고 특히 외출하고 돌아오셨을 때는 손을 꼼꼼하게 씻고 손뿐만 아니라 세수, 양치, 샤워와 같은 개인 위생을 더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완벽하게 씻겨지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이런 위생 수칙 꼼꼼하게 지키고 계시겠고 마스크도 동이 났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 오늘 오전까지 확진자가 23명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밤사이에 4명이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기준으로 대구에는 확진 환자는 없지만 네. 관리 중인 인원이 62명입니다. 시민들 걱정이 많은데요.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건지요? 네, 정말 걱정 많으실 텐데 영상 보면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년 12월 첫 발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원은 밝혀지지 않은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동물 중에서도 박쥐나 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의료기관 내 2차 감염까지 확인된 상황입니다. 감기와 거의 비슷하지만요. 감기보다 조금 더 독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열이 나거나 몸살이 심하고 기침, 가래, 콧물 이런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혹은 심하면은 폐렴이나 장염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호흡기 감염 질환은 증상이 없는 초기일 때는 전파 위험이 적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일 때도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약이 딱 있지는 않고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이 감기나 독감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리고 개인 위생, 그리고 이제 사람 많은 곳을 피할 것, 그리고 주변에 전파하지 않도록 개인 기침 예절을 꼭 지켜주실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입니다. 네, 요즘 두려움이 크실 텐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에 하나고요. 또 겨울철 흔히 나타나는 성인 감기의 30%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네. 1930년대 닭에서 처음 발견이 됐고요. 1960년대 사람에게서 발병한 첫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물과 사람 모두가 쉽게 감염될 수 있는 흔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한 바이러스가 갑자기 중증 폐렴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심각한 유전자 변이가 있었거든요. 네.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4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외에 유전자 변형된 중증 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2002년 사스, 또 2012년 메르스가 있었고요. 또 지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과는 성질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감기와도 물론 다르지만 독감과도 좀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보통 독감의 잠복기는 이틀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최대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예. 또 독감은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또 갑자기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 증상이 다양하고 또 약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발연이나 기침, 호흡 곤란 순으로 증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치료법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보통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잘 맞는 백신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증상에 따른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퇴원했다는 소식이 있었던 네, 이번 네. 환자. 네. 이 환자에게는 HIV 치료제를 사용을 했는데 마침 효과가 좋았다고 하지만 이게 증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인 건요.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비 8억 원을 투입해서 연구제와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네요. 치료제 개발 소식도 또 완치자 소식도 더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네. 대구 경북에서 어제 가슴 좀 철렁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 명절 때 찾았던 17번 환자 네. 확진자로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이틀간 대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1월 24일 낮 12시 40분에 서울역에서 KTX를 탑승을 했고요. 네. 이날 오후 2시 24분쯤 동대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3번 출구 광장에서 택시를 탑승한 후에 수성구에 있는 본가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25일 이동 동선도 나왔죠? 예, 자가 차량을 타고 북구 처가로 이동하던 중에 1시쯤 주유소 한 곳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이후 처가에서 택시를 타고 다시 동대구역에 오후 9시 11분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동대구역 신감 마지방 인근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입한 후에 밤 9시 26분 SRT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이동 동선에서 파악된 그 17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다 파악이 됐죠. 네,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네. 가족이나 친척, 또 택시 기사, 편의점 직원, 주유소 직원까지 총 14명을 검사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대구시에서도 걱정이 많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수성구 보건소에서 추가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요. 대구시는 17번 환자가 대구를 다녀간 지 이제 11일에서 12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2월 8일까지 증상이 없다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지켜보시고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앞서 동선 저희가 알려드렸죠. 네. 17번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에 내가 비슷한 시간에 있었다 하시면요. 지역 네.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입니다. 1339번으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시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클 텐데요. 산이 산인 만큼 방역에 계속해서 힘을 더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그 현장을 직접 촬영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지난달 28일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대책반을 따로 구성했는데요. 전 역사에는 손소독기와 신발 소독판을, 또 동대구역과 아양교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꼼꼼하게 또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전 메르스 사태의 경우를 봐도 대중교통을 이용 도중에 감염 사례는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승객들이 조금이라도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차 소독은 매일 하고 있고요. 승차권도 전량 소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객들의 손길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개지표기 등은 하루에 4번씩 소독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철저하게 다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 수 있는 게 워낙 그 불확실한 정보들, 가짜 뉴스가 또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법,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중에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해도 되나요? 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왔겠죠? 네,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네.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충분히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마스크를 벗을 때 마스크
마스크 겉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또 손이 얼굴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이라든가 식당, 목욕탕 이런 네. 데 가도 됩니까? 됩니다. 일단 환자 이동 경로 따라서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염소 알코올 소독제를 이용을 해서 시설과 비품 모두 소독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확진자와 같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같이 봤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걱정되죠. 확진자와 1m 이내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밀접 접촉자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로도 전파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개된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보고 혹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 그렇다면 자가 격리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성 네. 어느 정도입니까? 사망률이 4에서 5%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 사스 때는 10%고 메르스 때는 40%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보다 전염성은 좀 높지만 이 치사율은 낮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할 예방법도 있지만은 또 몸에 좋은 음식을 통해서 꾸준히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음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실까요? 가장 쉽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건강한 식재료로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와, 이렇게 신선한 식재료로 어떤 음식을 만들지 궁금한데요. 네, 신선영 셰프가 직접 면역력에 좋은 메뉴를 추천해줬습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과 비타민 D,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항암 효과는 물론이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과 궁합이 좋은 쇠고기를 이용해서 오늘은 모든 버섯 불고기 전골을 준비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버섯의 효능이 기록돼 있는데요. 기운을 돋우고 식욕을 증진시켜서 위장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버섯은 말린 버섯과 생버섯이 있는데요. 말린 버섯은 물에 불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생버섯은 기둥 부분을 잘라내시거나 찌꺼기들을 조금 털어내고 씻지 말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만드는 방법이 쉽네요. 고기 양념이 관건일 것 같은데 아재들도 가능하겠어요. 아, 그럴까요? 재료 준비를 다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육수입니다. 오늘 이 육수는 표고버섯을 불린 물을 사용을 할 건데요. 요리의 풍미를 더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버섯 분리물 이거 버리지 말아야겠는데요. 네. 이 버섯 불린물에 다시마를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과 면역력을 높인 모든 버섯 불고기 전골 완성됐습니다. 와, 정말 뜨끈뜨끈하게 고기와 버섯 골라서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나면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식사할 때 아니겠어요? 배고픈데 출출하죠. 좀 먹고 싶은데 면역력이 뛰어나다는 게 한번 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이 외에도 좋은 음식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죠. 네, 바로 고구마와 생강이 있는데요. 네. 생강은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주고요. 고구마의 경우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함유돼 있어서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생강이 감기에 좋은 건 뭐 익히 알고 있고 네. 요즘에 고구마 왜 군고구마 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먹고 또 잘 자는 거 면역력 높이는 데 중요하고요. 네. 또 예방 수칙이랄까 또 지켜야 할 당연히 것들이 지켜야 있겠죠. 되죠. 예. 자, 이게 손바닥에서 손톱밑까지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고요. 네. 예.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오고 있죠. 기침할 때 옷스매로 가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손으로 기침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해도 감염병이 의심된다 하시면 관할보건소 또는 1339번 또 지역번호에 120 더해서 누르면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꼭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 있는 브리핑 매달 주제를 정해서 이유진 아나운서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날 텐데 오늘 네. 정말 필요한 소식을 꼼꼼하게 잘 챙겨 오셨네요. 네, 네. 정말 제가 이렇게 전구를 전해드렸는데 네. 이 바이러스가 빨리 한풀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제가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게 네. 있는데요. 헤어질 때 악수하지 마시고요. 네. 간단한 목례 혹은 팔꿈치를 맞대면서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김혜수 아나운서,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그런가요?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네. 유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3명 확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예. 이 시간 목요일 저녁 여러분 함께하는 그 대구 MBC 생방송 시시각각입니다.
네, 요즘 정말 스마트한 시대에 네. 스마트하게 바뀌는 그 기술 발전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로봇이겠죠. 바로 최근에 인간의 형체를 띤 로봇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로봇들이 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된 세상. 다양한 로봇과 인공지능 시스템은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로봇이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그 단순한 노동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양질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AI도 나오고 로봇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많이 생활이 편리해진 것 같아요. 바야흐로 로봇 전성시대. 오늘날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로봇에 대한 모든 것. 2020년 현재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미래까지 이들의 눈부신 활약이 지금 시작됩니다. 대구 북구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유일의 로봇 전문 기관인데요. 요즘 로봇업계 최대 화두는 바로 지능형 로봇, 다시 말해 AI, 인공지능 기술이 장착된 로봇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산업 현장에서 단순 반복적인 일에 이제 사용이 됐다면 현재는 지각, 이해, 추론 등의 이제 기능들이 추가되어 가정 생활이나 산업 환경에서 좀 더 지능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 로봇 앤드류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각종 요리와 청소는 물론 때론 인간의 말동무까지 참 다재다능하죠.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반다비 로봇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실시간 음성 번역을 통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죠. 이처럼 로봇은 더 다양한 곳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중입니다. 영화 속의 로봇은 가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알파고는 사람과 같이 바둑 대결을 하고 있고요. 영화 속에 나왔던 소피와 같은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같은 인격체의 대우를 받아 유엔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가미가 되면서 추론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지각의 능력들이 향상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로봇 시장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과 더불어 최근엔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던 로봇과 달리 현재에는 다양한 로봇이 물류, 유통, 서비스, 의료, 그리고 이제 돌봄,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과 같은 스마트팜에서도 로봇이 이제 활용돼서 식물 공장이라든가 다양한 온실에 로봇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의 미래로 떠오르고 있는 농사용 로봇 드론. 농업에도 스마트 시대가 찾아온 건데요. 이제는 농업 농촌의 일손까지 덜어주는 로봇의 무궁무진한 변신, 정말 기특하죠? 다양한 로봇 활용을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공공 서비스의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로봇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로봇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 또 다른 곳은 바로 의료 분야. 국내 도입 15년째 의료용 로봇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크나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로봇 수술이라는 것은 복강 내에 어떤 기구를 장착해서 그 기구를 닥터가 원격 조종을 해서 수술을 집도하는 것을 로봇 수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치료가 필요한 수술. 의료진도 이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점이랑 가까우면 돼요, 이게. 포인트가. 오늘 담당 주치의의 오른팔이 되어줄 로봇 수술 장비들. 각각 알맞은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른쪽 신장에 혹이 있어가지고 그 혹만을 떼내는 신장 부분 적출술을 시행하는 환자입니다. 복강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라 그래서 가장 적은 절개를 통해서 똑같은 개복했는 것과 똑같은 효과의 결과를 가진다면 당연히 이제 작은 절개가 좋을 거고 작은 절개를 함으로써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신장에 파고든 종양 부위를 정확하게 떼어내는 것이 오늘 수술의 관건. 김병훈 교수의 움직임에 즉각 반응한 로봇이 곧바로 치료에 나섭니다. 카메라로 확대가 한 12배 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잘 보이고 또 우리가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술자가 훨씬 편한 자세로 미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술자가 편하다는 말이 수술을 훨씬 쉽게 할 수 있고 또 수술 결과가 훨씬 좋다는 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전혀 힘들지는 않습니다. 현재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몇몇 진료과에서 로봇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로봇 수술이 나아가야 할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복강 내 수술 이외에도 여러 이제 그 구강 내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이 모든 수술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격적인 면이나 좀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면에서 더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을 누비고 있는 로봇의 활약. 이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제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네, 기술 발전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수술도 봤지만은 우리 일상에서 카페에 가면 로봇 그 커피 머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이 정확히 타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집안에서 필요한 건 또 청소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로봇 청소기가 네, 나는 요즘- 필요한 로봇이다는 얘기세요? 맞아요. 청소를 요즘-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죠. 요즘 제가 키우고 있어요, 로봇을. 키우고 그런데 있다고요? 이놈이 집에 갖다 놨는데 구석구석 청소도 잘하지만 걸레질도 잘해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 로봇 청소기 요즘 나오는 거에 좀 더해서 네. 그 왜 책장에 먼지도 좀 털어주고 물건 정리도 좀 네. 해주고 더 진화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뭐 그런 건 나오지 않을까요? 드론으로 해서 청소도 하고 먼지도 빨아당겨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삶에 네.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네. 사실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영역에 로봇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그렇죠. 우려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사람과 좀 공존하고 네. 공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지금부터는 좀 고민을 계속 해 나가야겠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로봇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사의 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신농사직설 알아봅니다. 네. 지난주 새 이장이 연근 최대 생산지 반영을 반영을 가서 갔었죠. 연근 캐기 작업을 했잖아요. 와, 만만치가 근데 연근 않았어요. 길이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예. 이게 끊어지고 했는데 강 이장이 매번 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과연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지난주에 캔 연근 잠시 공개가 됐었는데 네. 강 이장님이 진다 해서 한 표 걸고 그 결과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알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최대 연근 생산지 반영으로 찾은 세이장. 연근만큼 긴 청년농부 김용훈 씨를 만나 좋은 연근 캐기 대결을 펼쳤는데요. 긴 연근을 캔 서이장과 신받다 대물 연근을 캔 강이장, 그리고 오로지 혼자 힘으로 캔 유이장. 가서 누구 힘을 먹고 과연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딱 궁금하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농사 직설에서 확인해 봅니다. 이야, 우리 지금 진짜 사실 잠깐 해봤지만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좀 어떠세요? 예? 네? 너무 힘든 작업이고 힘들다고요? 이게 진짜 매일 하신다는 게 정말 존경해요. 존경해요, 진짜. 자, 근데 우리가 이게 각자 하나씩 해봤는데 네. 오늘 아버님이 선정을 조금 이렇게 가장 상품성 좋은 거라 네. 상품성 오늘 떨어진다. 요거를 조금 하나씩 선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먼저? 마디가 뭉땅뭉땅하고 뭉뚱뭉뚱한데? 한 뼘. 네. 그리고 둥글고 둥글처럼 둥글고 굵은 것. 굵은 것. 우리 아버님이 이쪽을 아예 씻었다가 아니요. 여기도 상품 좋고 여기도 상품이 좋아요. 근데 두 개 중에 저는요?
오늘 막 각이네. 야, 이거 연근이 다이어트했네. 아니 여러분들 두 분은 우리 청년농부에 힘을 받았지만 전 제 스스로 했습니다. 제 스스로. 동안에 그런 거. 근데 게임은 공정해야 되죠. 공정해야죠. 예. 공정해. 누가 1등입니까? 1등. 이것도 얘는 길고 잘 캤는데. 잘 캤는데. 이게 상품 가치가 굵고 훨씬 더 이거보다는 굵고 상품이 잘 생겼잖아요. 야, 그럼 꼴찌는 접니까? 예. 안 돼. 가감 없이 그냥. 제가 꼴찌. 야, 이거 구렁이 입 벌리고 있다, 야. 그만 먹긴 하세요. 우리 아버님 근데 이제 아드님 두 분이 이렇게 세 분이서 일하십니까? 여기서. 세 분이서 이 넓은 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하는 거를. 지금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힘이 드니까 사람들 안 일을 오는구나. 하려는 사람이 없어. 그래 아버님 그래도 이게 우리 아버님 덩치도 크고 좀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죠, 저는. 아니 아드님이 이게 연근 이어서 농사 안 진다 하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버님? 더 건너야 그렇구나. 가업을 이어주는 우리 아들 야 멋있다. 아버님은 이게 농사 지어야 되겠다는 뭐 계기가 있었나요? 이런 농사를 이어서. 어릴 때부터 저도 그 연근 논은 여기 밭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농사가 좀 뭔가 자유롭고 이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이 오니까 거기에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아버님 진짜 든든하시겠습니다. 아드님 너무 멋지세요. 자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그 연근으로 뭔가 또 맛있는 거 해먹어야 되는데 오늘 또 우리 아드님이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가서 이게 뭔지 연근으로 어떤 걸 맛있는 거 먹을지 알겠습니다. 사과라니까 이 사람이. 제일 좋은 거 저거. 제일 좋은 거 자기가 가져가세요. 아,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켜낸 연근. 이제 다듬기 작업이 남았는데요. 우선 연근에 붙은 흙을 긁어낸 후 상자에 넣어 포장하면 됩니다. 연근 살아있네. 오늘 밥 먹고 합시다는 특별히 우리 청년농부 직접 하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은 연근차를 여기 말린 거 가지고 직접 덮을 거고 요 연근을 말린 거고 그리고 연근 마들렌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마들렌 연근 가루 들어가는 마들렌인가요? 네, 볶은 연근 가루는 볶은 연근 가루 넣어서 마들렌 만들고 차도 덮고 오늘 그렇게 한번 이게 지금 차 덮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얇게 썰어서 그 햇볕 밑에다가 말린 겁니다. 태양초. 네. 태양근. 야, 먹어봐도 되나요? 네, 그냥 먹어도 돼요. 먹어볼까요, 우리 한번? 그럴까요? 이거 ASMR인데? 고소하다. 야, 이거 살짝만 더 얇게 썰으면 과자 같겠다. 그럼 일단 이거 한번 덮어보죠. 이거 어떻게 덮나요? 여기 이제 가정에서 통돌이 오븐. 야, 뭐고 이거? 통돌이 오븐. 뭐? 이야. 따끈따끈하다. 어떻게 하면? 그냥 이 안에다가 이걸 적당히 그냥 넣네. 특별한 첨가물 같은 거 없어요? 딱히 차를 만드는 데는 많은 걸 안 넣어도 되더라고. 이것만 해도 엄청 고소하게 나와요. 여기가 몇 분?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만. 30분? 많이 걸린다. 온도는 약도도? 온도가 하나밖에 설정이 안 되더라고. 그럼 차떡기에 딱 괜찮은 온도. 돌아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30분 후면은 차가. 좋습니다. 저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계속 저어줘야 돼요. 30분 동안? 네. 그 일이다. 근데 그걸로 하면은 골고루 덮어지지가 않아. 한쪽은 하고 한쪽은 덜 익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질문이 있어요. 야, 아까 이거 말린 거 있잖아요. 이게. 네. 태양에서 말렸다고 그랬잖아요. 얼마큼 말려야 돼요? 아주 햇볕 쨍쨍할 때는 하루 반에서 이틀 정도면은 완전히 바짝 마릅니다. 아니면 가정용 건조기 하면은
저녁에 틀어놓고 자면은 아침에 이제 그러면 맛이 연근 생거 사가지고 썰어가지고 딱 예. 해놓으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네 지금. 예, 그렇죠. 요새 집에 건조기 하나씩 다 있잖아요. 아 그래요? 있지 않나요? 없잖아. 엄마 집에. 엄마가 다 말린다. 심지어 설날 때 먹고 나면 그 지짐도 말려. 전도 말려. 연근 마들렌을 만들기 위해 먼저 버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녹여줍니다. 찹찹찹찹 달걀 3개로 풀어주고요. 꿀을 약간 넣어줍니다. 여기에 밀가루 90g을 넣어가지고 섞은 다음 오늘의 주인공 볶은 연근 가루를 넣고 설탕 60g과 함께 쉐키. 이제 녹은 버터를 붓고요. 신나게 저어주면 반죽 완성. 자 여기 틀이 가리비. 예, 가리비. 여기 틀에다가 요거 뭐죠?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이거 뿌려줘야 되나요? 왜 뿌려? 네, 안 그러면은 반죽이 여기 틀에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꼭 올리브 오일 아니더라도 그냥 오일 뿌리면 되겠네요. 네, 식용유도 되고 버터에도 되고 틀에다가 S자를 이런 식으로 살살 그려주면 지그재그로 반죽을 틀에 짜줍니다. S자 넘어갔는데 지금 S자 한 번에 이렇게. 자, 출발! S자로 반죽을 짜는 서이장. 오호, 제법 그럴싸한데요. 아니 우리 청년농부 우리 김용훈 씨는 그냥 연근 수확해갖고 팔면 되지 또 이렇게 가공이라든가 가루를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네. 1차 생산만으로는 이제 좀 고수익을 누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 가공도 하고 이제 제조 제품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아니 가공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뭐 있죠? 지금 생가루하고 생가루, 볶은가루, 연잎가루. 연잎가루. 예, 그렇게 해서 가루 종류 3가지하고 연근차하고 연근차. 스낵이나 아니 이런 지금 빵 같은 거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최후의 꿈이 한 테마파크 같은 걸 만들어서 연근 테마파크. 이제 연근 제품하고 체험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것도 애들 체험해도 좋겠다. 예. 맞죠, 이런 거는. 청년 농부의 달콤한 꿈이 노릇노릇 익어가는데요. 드디어 완성된 연근 마들렌. 과연 맛은 어떨런지? 자, 이렇게 구수한 연근 차와 함께 오늘 새참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우리 저도 이거 한번 보세요. 색깔. 엄청 이쁩니다. 자, 오늘 한번 마셔볼까요? 우리 저 용훈 씨. 네, 그냥 마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근차를 맛보는 강희장. 고소하다. 고소하다. 일단 고음 표현이 가장 크고 네. 왠지 좀 쓴맛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뒷맛이 좀 깔끔하네요. 깔끔하다. 네. 이게 고기 먹고 딱 먹으면 싹 끝날 것 같아요. 고깃집에 놔둬야 되겠네. 고깃집에 놔둬야 되겠네. 고소하다도 아니고 고소하다. 좋습니다. 서희장. 향을 한번 맡고 차를 마시는 서이장. 보리차는 보리차 그 곡물의 느낌이. 네. 요건 이제 근이잖아요. 근. 그 땅 속의 느낌이 좀 있어요. 땅의 기운. 네. 땅의 기운, 땅맛, 흙맛이네, 흙맛. 요 연근차 또 사람 몸에 또 어디 뭐 좋은 게 있나요? 이제 연근차나 피를 맑게 하고 이제 해독 작용 그거하고 이제 소화기 장애 같은 거를 좀 완화를 시켜줘요. 지금 소화 다 됐다 안 돼, 지금. 약간 그렇지. 고기 기름 다 빼준다고. 그럼 가야 되면 이게 문제. 그래? 약값도 계속 누구에 따면 돼. 가야 문제. 그래. 그리고 저하고 유 회장님한테 제일 필요한 다이어트에. 이야,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 가자. 야, 근데 고생 더 부르는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마들렌. 와. 하나씩 먹어보자. 기대됩니다, 좀 마들렌. 하나씩 먹어보자. 큰 거. 난 조그만 거 한 입 해볼게. 이분들 방송 한두 번 하나. 큰 거에가 딱 반 잘라줘야죠. 역시 방송을 잘하는 유이장. 일단 또 한 입 해먹을 수 있는. 이거 마들렌 우수한데. 우수한데. 맵다 이거 차 한 잔. 차 한 잔. 맞아. 이 차랑 먹으면 극강의 고소한 거. 차앤 마레. 그리고 보통 티 하지 않나요? N 이런 거 붙이려고 하면 T앤 마들렌. 잘해.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난 이거 약간 먹으면서 느낀 게 보리빵 같은 느낌들. 맞네. 보리빵. 응. 그리고 생각보다 못 막히는 것 같지만 목이 생각보다 안 막혀. 근데 이 조그만 거 먹어봐요.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많이 먹지 마요. 이게 차랑 너무 잘 어울리네. 차하고 잘 어울린다. 이거 대박이네. 오늘 저희가 먹은 거는 반야월 연근입니다. 반야월. 그렇지. 반야월 정말 연근. 대구의 자랑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야월. 이제는 연근 살 때 반야월이 딱 있어야.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연근이다. 그렇다. 원조 대구 연근이죠. 원조 네, 연근. 네, 그래서 이제 반야월 연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모습으로 3월달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한 달 뒤에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 몸에 봐요. 배고프다. 콩 뜯길까 이렇게. 콩. 나도 말할 수 있다. 자, 우리 강의장. 나는 SMR. 소리 안 나네요, 아저씨. 소리 안 나잖아요. 누가 대단한 소리인 줄 알고. 더럽기만 하죠? 그러면 이제 상품 저렇게 통하고 네. 착한 사람 귀에만 들린다는 강 회장님의 ASMR 들으셨나요? 네. 아니 그런데 슬픈 예감이 이렇게 틀리질 않나요? 네. 강 회장님 어쩌죠? 오늘도 또 지고 서 회장님이 이기셨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연근 고르는 법 보셨죠? 마디가 한 뼘 정도로 굵고 또 뭐라고 했죠? 몽땅 해야 네네. 된대요. 그리고 또 새 이장님을 쭉 보니까 예. 새로운 문물에 대한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막 신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네. 그 김영우 씨 있잖아요. 와, 그 정말 큰 키가 항상 크네요. 부러워요. 아니, 연근을 정말- 많이 드셔서 그런가? 저 연구를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버지가 또 연근 농사 지으면서 아들에게 얼마나 연근을 많이 먹였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아버지가 연근 농사도 잘 짓고 자식도 아주 실하게 키우셨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연근을 가지고 조림, 반찬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근차와 연근 가루를 이용해서 마들렌도 마들렌. 만들고 네. 또 향후에는 또 그 스낵도 만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집에 혹시 통돌이 오븐 있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과자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겠네요. 네, 저도 이참에 연근 가루 사가지고 아재의 요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청소도 하시고 네. 이제 요리까지 도전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또 우리 아재들이 한 달 쉬잖아요. 맞아요. 네. 그 농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농사직설은 쉼없이 계속 겨울에도 좋은 소식과 재미있는 이야기 갖고 왔었는데 당분간은 쉰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찾아뵐 신농사직설도 기대해 주시고요. 새 농부도 좀 쉬면서 여행도 좀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고즈넉한 여행지 한 곳을 추천할까 합니다. 예. 시간이 멈춘 서천 판교 마을인데요. 옛날 향수와 마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하는데 서천 판교 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푸른 하늘과 정겨운 건물들이 반기는 곳.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는 작은 마을. 시간이 멈춘 서천 판교 마을입니다. 역사를 담고 있는 옛 건물에서는 낯선 예스러움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곳곳에서 그 옛날 레트로 감성이 물씬 느껴지거든요. 그 간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소머리 국밥, 칼국수, 좀 오래돼 보이는 식당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요. 야, 아침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선물을 썼나봐요. 5시에 불 켜서 물 끓으면 6시 반이나 돼요. 와, 새벽 5시부터요? 네. 아이고.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간을 푹 꼬아낸 소머리 국물에 시원한 파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내면 30년의 추억과 시간을 간직한 소머리 국밥 한 그릇이 완성입니다. 아니 뭐 이거는 보기만 해도 국물이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게 뽀얀 그 우육빛깔 있죠. 손님이 그래 오셔갖고 맛있어요 그러면 잡숴봐야 알죠. 내가 맛있다고만 알으셔요. 맛을 보야 알으시지 그러면 맛있다고 먹고서 그래.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고 저도 일단 먹어봤는데요. 먼저 부들부들한 고기 한 점으로 입맛을 돋구고요. 뽀얀 국물에 밥을 말아서 국밥과 영혼의 단자 깍두기까지 하나 올려 크게 한 입. 뜨끈하고 담백한 소머리 육수에 차갑게 얼었던 몸도 녹아내리더라고요.
보니까 마을 분위기가 한적한데 그때는 또 다른 풍경이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없고 지금은 다 나이 작은 양반들이에요. 그때는 사람이 장날이면 엄청 많았어요. 사람이 막 그저 이제 우시장 생기고 모시전 생기고 할 때는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그때는 장사도 잘 되고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의 어머님 아버지 세대가 다 이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렇죠. 그 삶의 애환을 좀 풀어가는. 힘들고 고된 하루의 끝에서 위로를 건네던 국밥 한 그릇. 반짝이던 호황기를 지나 이제는 빛바랜 흔적들만 남은 판교 마을이지만 30년 세월이 담긴 소머리 국밥만큼은 그 자리와 맛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짠! 이렇게 한 그릇 또 뚝딱 했는데요. 이 소머리 국밥으로 맛있고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까 이제 마을 구경 떠나러 가봐야겠죠? 속절없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레트로 마을. 오랜 세월을 간직한 건물들을 마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 이렇게 한때는 얘가 10,000명이 넘던 마을이었는데 지금 한 2,000 몇백 명으로 줄었으니까 고래에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그 역발상이지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1930년 장항선이 들어서면서 판교에 생긴 작은 역인데요. 밤기차를 타기 위해 모인 손님들로 마을이 시끌벅적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아, 이 프로 보면 기억나는 거 하나 더 있어? 별들의 고향. 그 최인호 씨의 별들의 고향. 어머나. 꼬마 신랑. 꼬마 신랑. 그 김정은이 기억나? 혹시 안 나 하나? 저 때는 없었죠. 아유, 그래요. 1960년대 중반이니까 60한 3, 4년부터 70한 3, 4년 한 10여 년간 월남전 끝나기 전까지는 극장을 했던 건데 동네에 TV 하나씩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자연스럽게 폐쇄됐었죠. 나중에 스탬프 투어를 해야 돼. 서천 판교 마을을 한층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 바로 스탬프 투어입니다.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찍겠습니다. 그럼 극장에 예, 첫 번째 도장 극장, 예. 찍겠습니다. 첫 번째 도장. 짠. 와.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소를 찾아서 예. 가볼까요? 갑시다. 스탬프 투어는 그 시절 그대로의 감성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두 번째 장소로 이동 중에 독특한 광경을 맞이했습니다. 친구야. 친구. 안녕. 아니, 어디에 그렇게 예쁘게 인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애국지사 국어수수증상. 아이의 발길을 붙잡은 이곳은 군산 3.5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농촌 계몽운동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고석주 선생의 동상입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올곧은 교육자로 독립투사로 일평생 헌신한 인물이죠.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럼? 고마운 분위기시 때문에. 걱정을 해요. 비 오면 할아버지 비 맞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너무 기특한데요? 이렇게 선생님 상이 세워진 이후로 계속 이렇게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걸어가고 걸어올 때는 하연이가 하거든요. 그럼 우리 하연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판사예요. 판사? 왜요? 불쌍한 이웃들을 돕고 싶어서. 와, 어른들도 사실 마음만 갖고 있지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하연이한테 오늘 정말 배우고 가네요.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친구랑 인사 같이 드릴까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두 번째 도장도 찍어주고요.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마을 중심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옛 우시장에 있던 공터가 나오는데요. 인근 지역에서 소가 1,000마리씩 모이던 장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죠. 재밌는 게 아니고 여기가 소를 팔던 곳이니까 그림을 써놨지. 진짜? 아, 우리 리포트님께서도 한번 소 잡아 끌어봐봐. 이 쫓아올 거야. 아, 이게 포토존처럼 이렇게 소를. 포토존처럼이 아니라 소 잡으니까 나온다니까. 자, 이리 와!
이렇게요? 충남에서는 3대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논산, 광천, 판교하면 제일 큰 시장이었었어. 예, 그러니까 많을 때는 한 1000여 마리가 묶여 있을 때니까 그때 당시는 이 소가 없으면 일을 못했잖아. 이 소를 팔면 언제 파냐면 봄 지나면 팔아가지고 옛날 대학교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 대학교요? 그 대학교 이름이. 옛날에 지금은 상하탑이라고 하지. 응. 옛날에는 우골탑이라고 했어. 우골탑. 우골탑. 예. 이게 시골에서 저 대학교 가려면 소를 팔아야 가잖아. 그 소가 쌓여서 가는 대학이라 그래서 그런 슬픈 얘기가 있어. 그래서 우골탑이야. 우시장을 지나면 판교를 대표하는 또 다른 건물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판교면에 막걸리를 만들어 보급하던 동일 주조장입니다. 한때 판교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다네요. 그럼 이 주조장은 언제 때 시간까지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시작한 거는 내가 이제 어려서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둔 지는 아마 저 달력 저 안에 보면 보일 거야. 97년도인가 그만뒀으니까. 몇 년도라고 써있지? 달력 있지? 달력 있어요. 잠깐만. 지금 1997년이에요, 저게? 극장부터 주조장까지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차곡차곡 스탬프를 쌓아 추억을 기록합니다. 그 시절 희로애락이 담긴 마을 구경을 하면서 정말 시간 여행을 제대로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전국 어디에서도 해볼 수 없는 색다른 여행하고 싶다면 서천군 판교 마을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세월이 비껴간 서천 판교 마을에서 즐긴 느림의 풍경. 낡고 바랬지만 역사만큼은 뚜렷하게 기록된 충남 서천군 판교 마을에서의 정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와. 서천 판교마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네. 저게 제가 가야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습니다. 아재 일상 탈출해서 가서 소고기 국밥도 먹고 네. 또 옛날 영화 한 편을 또 스스로 연기를 하면서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저런 아재 영화 감성 제대로 포스터 아니겠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보고 다시 보시는 거예요? 오래됐죠. 한 30년 됐나요? 그러니까요. 어쩜 저렇게 네. 손대지 않고 옛 모습이 고스란히 그렇습니다. 담겨져 있는지 판교마을 같은 곳 대구 경북에 찾아서 네. 꼭 레트로 여행, 알겠습니다. 아재 여행에서 좀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시시각각 함께 하셨는데요. 또 시시톡톡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셨기를 바라면서 소개를 드리죠. 오늘 신청곡은 생생님의 이문세 봄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입춘이 얼마 지나지 지났잖아요. 않아서 네, 그래서 보내주신 것 그런가 본데. 같아요. 네. 사연 볼까요? 네. 달콤임입니다. 한 번뿐인 졸업식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간소화하던데 학생들이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정말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정말 축하하고요. 자, 감성 근육을 키우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초비상입니다. 방송 들으며 계속 안전수칙 지키려 노력 중입니다. 예방이 제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심점심님. 연근은 코피 자주 날 때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묵직한 남자 손으로 만든 연근 마들렌 수박같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생생님. 저 때는요, 졸업식 때 밀가루 피하느라 고생이었는데 그때가 그립습니다. 계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라 주민님. 졸업하신 모든 분들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죠. 맞습니다. 달콤님, 감성 근육을 키우자, 이심점심님, 생생님, 유라 주민님, 오늘은 5분이나 또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네. 보내주신 곳으로 메일 주소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잊지 그렇습니다. 않고 또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네, 시시톡톡은 다음 주에도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네. 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춘 지났지만 날씨 많이 쌀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또 개인 위생,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건강 수칙 잘 지켜주십시오. 네, 매주 목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방송 시시각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겐 없을 말